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2월 23일 이른 아침,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진입로 부근에서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숨진 이는 50대 남성 김씨. 사고 당시 충격으로 김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는 1시 2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행히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었죠. 사고가 발생한 곳을 보니까 도로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급격히 변하는 위치입니다. 전형적인 사고 다발 지점이었죠. 경찰은 그걸 토대로 이 사건을 뺑소니 사고다라고 판단을 했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가 워낙 외진 지역이었고 CCTV도 없고 심지어 야심한 시각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범인의 행방이 미궁에 빠진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지난 2013년 뺑소니 사건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다 지나버리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도 안타깝게 미제로 종결되고 말았죠. 그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던 사건, 종결 2년 후인 2015년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제보자 A씨는 금융보험공사 직원이었는데요. 지인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지인 B씨가 얼마 전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무리 중 한 명이 술 기운에 뜻밖의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내가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 보험금을 타낸 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아무리 술이 취해서 한 얘기라 할지라도 분명 범죄잖아요. 그래서 솔깃했죠. 게다가요, 그 사람이 이내 술술 이야기를 해내는데 사건의 연도, 지역,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뺑소니 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이었다라는 점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B씨가 A씨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당시 금융보험공사에서 일하던 A씨가 보험 살인사건을 의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이걸 제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살인사건이라면 공소시효 10년? 이건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이후 경북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얻은 단서라고는 2003년에 발생했다더라, 경상북도라더라, 뺑소니 사고로 처리됐다더라 라는 이 세 가지 팩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우선은 비슷한 사건을 찾아 나갔고, 그렇게 해서 지목된 사건이 바로 앞서 말한 의성군 김씨 사망 사건입니다. 이게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보험살인이라고는 전혀 아예 그 부분은 고려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죠. 어라? 근데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먼저 경찰은 김씨의 아내 박씨를 주목했습니다. 보험살인이었다면 그 수혜자는 아내일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보니까 지난 2003년 남편이 사망한 직후 박씨가 특정 인물들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돼요. 무엇보다도 이게 자기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게 아니라 딸 명의의 계좌,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게 눈에 띄었죠. 통장에는 매달 5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냐 하고 보니까 다름 아닌 박씨의 여동생 계좌입니다. 여동생. 그런데요, 더 조사해보니까 돈이 입금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최씨라는 제3의 남성이었는데 금액이 무려 5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어요. 이 모든 돈을 어떻게 아내 박씨가 다 보낼 수 있었냐? 물론 남편 김씨의 사망보험금이었죠. 이 사건 냄새가 나죠. 자, 그렇다면 최씨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알아보니까 그는 사건 당시에 여동생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내 박씨,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내연남 최씨,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면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셋이 짜고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나눠 가진 걸까요? 그런데요, 돈을 나눠 가졌다라는 사실만으로 다짜고짜 살해 용의범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약 6개월이 흘렀을 무렵
한 가지 묘안이 떠오릅니다. 일단 박 씨의 여동생을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왜 왔는지 궁금해하겠죠? 이때 김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동생은 당연히 당황할 텐데요. 아니,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고 12년 전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갑자기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에 경찰은요, 이 당황을 한 여동생이 분명 공범에게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박 씨의 여동생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최 씨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12년 전에 관계를 맺었을 뿐 지금은 아무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헤어졌죠. 사실 경찰이요, 주범으로 의심을 하고 있던 인물은 최 씨였습니다. 왜냐면 김 씨가 사망하던 날 아내 박 씨는 친척집에 있었다라는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동생은 아예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를 위장할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돈을 나눠 가진 이 세 사람 중에 직접적으로 뺑소니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최 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술술 흘러갑니다. 경찰이 최 씨를 불러서 신문을 해요. 그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긴장해 있었죠. 다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압박을 하게 되자 끝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합니다. 경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증이 확증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 씨가 또 하나의 예상 밖의 진술을 내놓습니다. 공범이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인물 1명이 더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자신이 범행에 가담을 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운전해서 김 씨를 숨지게 한 건 그 또 다른 인물, 이 씨라고 주장합니다. 자, 경찰은 즉각적으로 이 씨를 추적했고요. 머지않아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죠.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범인이 속속 나오면서 결국 최종 공범은 4명. 경찰에 소환된 이들의 자백을 통해 12년 전 그날의 진실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소름 끼치는 살인 계획은 사건으로부터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내 박 씨에 따르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숨진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이 의처증 증상을 보이면서 증거도 없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폭행을 저질렀죠. 아내는 견디다 못해 점점 남편을 증오하게 되는데요. 당시 박 씨의 동생은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제발 죽여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무당이었던 동생은 전국에 영험하기로 소문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형부를 저주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 저주는 무려 2년 동안 계속되었죠.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아내 박 씨는 결국 직접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다 퍼뜩 몇 년 전에 가입해뒀던 남편 명의의 사망보험금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 보험은 월 6만원 정도 납입을 했고 사망할 시에도 5천만원 정도 지급되는 나름 저가형 상품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애초부터 박 씨가 살인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마침 이 박 씨의 여동생이 보험 설계사로 예전에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이 가입자가 공휴일, 늦은 시간에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 지급액이 최대 10배까지 올라간다는 특이한 사항들을 알고 있었죠. 이런 약관이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실제로 보험사들은요,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평소에 사망했을 때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특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휴일 재해 보장 특약이라고 해요. 어쨌든 언니와 동생은 형부 살인을 결심했고 이후에 공범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먼저 동생의 내연남 최 씨가 선뜻 가담하게 되는데 일단 돈이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최 씨가 끌어들인 사람이 그 중학교 동창 이 씨입니다. 범행에 성공하기만 하면 이들은 각각 5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이후 4명의 일당은 여동생의 집에 모여서
김 씨를 어떻게 죽일지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 씨에게는 독특한 술버릇이 있었는데 술에 취하면 마을 입구까지 걸어서 오는 습관이었죠. 아내와 공범들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소유한 1톤 트럭으로 살인을, 그러니까 뺑소니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사실 이 4명이 사전에 현장을 다 답사했어요. 여기가 사고가 날 만한 지점이다. 괜찮은 곳이다. 그리고 뺑소니 후에 너는 이렇게 도망을 가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받을 게 아내이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사건 당일에는 아내 박 씨는 친척집에 가 있고 오직 이 씨와 최 씨만 움직이기로 계획 세워둡니다. 대단하죠. 사건 발생 일주일 전, 4번째 공범이었던 이 씨가 당시에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가지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서 친밀하게 다가왔죠. 평소에 김 씨도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수락합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친분을 쌓게 돼요. 그리고 바로 사건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이 씨가 그동안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답례를 좀 하고 싶다면서 김 씨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죠. 그렇게 그날 밤 둘은 칠곡에 있는 한 횟집에서 오랜 시간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넘어 자정이 되자 이 씨가 먼저 내가 당신을 집에다 데려다 드리겠다 하면서 범행 장소로 자신의 차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평소 술버릇처럼 됐다고 나 마을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했죠. 잠시 후 기다리고 있던 이 씨는 주변에 인적이 없는 걸 확인했고요. 그대로 만취한 김 씨를 향해 트럭을 몰았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이후에 범인은 미리 파악해둔 도주로를 따라서 인근에 있는 저수지로 향했고 거기에서 최 씨와 합류한 뒤에 검문소가 없는 곳으로 다시 도주합니다. 길에 쓰러져 있던 김 씨는 6시간이 지난 오전 8시에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났고 아내 박 씨는 사망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드디어 손에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몫으로 2억을 빼뒀고요. 공범들과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나눠 가졌죠. 경찰은 뺑소니인 줄만 알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일당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안심하고 12년을 살아온 건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맨 처음 술자리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12년간의 완전한 범죄에 도취되었던 공범 중 한 명이 이 술자리에서 무심코 자백 아닌 자백을 한 게 실마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게 제보로 이어지면서 끝내 이들의 살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였죠. 참고로 그때 범인이 술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죽은 사람이 꿈에 보인다. 라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12년간 범행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남겨진 죄책감은 결코 쉽게 지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판결의 시간이죠. 2016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청부살인을 한 아내 박 씨에게 징역 15년, 여동생에게 징역 12년, 그리고 내연남 최 씨에게 10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몬 이 씨에게 1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증명하듯 이 사건은 마무리되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김 씨가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에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비닐에 쌓여있는 생선회가 몇 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횟집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술자리에서 남아있는 좀 횟감을 챙긴 거죠. 집에 가져와서 아내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자기를 상습적으로 의심하고 폭행했다,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살해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범인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없었고요. 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도 없었죠. 그 사실 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폭행을 당했을지언정 박 씨가 청부살인이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누군가는 살인자가 되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만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